한때 이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던 종합해운물류기업 HMM. 얼마 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순항 중입니다. 이 정부의 해운 육성책과 운임료 상승 훈풍을 타고 미운오리에서 100조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데 하지만 순항이 계속되려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올해 HMM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신선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한때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HMM이 올해 1분기에만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지난해 벌어들인 이익 규모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올해 전체로는 3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적 개선의 원동력인 미주와 유럽 등 주요 항로의 운임 상승세가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운임 같은 경우는 3분기 내내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이제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원래 컨테이너가 3분기가 피크예요. 성수기. 4분기 미주 쪽 물동량 증가율 자체가 낮아지면서 운임이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HMM의 전체 선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장기 계약 운임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 선박 부족 현상이 이어질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쪽이 굉장히 그 적체가 심한데 항만이 2, 3일 원래 대기하면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지금은 뭐 평균 9일, 10일이 걸리니까. 장기 계약은 주로 3월에서 6월에 체결되는데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난해보다 현재 3배가량 오른 상황입니다. 장기 계약은 통상 1년 단위란 점에서 올 하반기 운임이 하락한다 해도 실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에 증권가에선 연간 영업이익이 보수적으로 봐도 2조 원대 달성은 무난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추가로 인도한다는 점도 실적에 긍정적입니다. 16,000TU급 친환경 스마트 컨테이너선 8척을 금년 상반기 중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과 동시에 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밑빠진도 또는 어차피 망할 기업이란 꼬리표가 붙었던 HMM의 화려한 부활은 수출입 물량의 99%를 담당하는 국내 해운업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네, 기대감 가득한 HMM,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스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십니까? 올해 이 영업이익 3조 원까지 전망한다 이런 기사를 앞에서 지금 살펴봤는데 업계 분위기가 실제로 지금 그렇게 좋습니까? 네. 제가 이번 취재를 진행하던 중에 HM을 비롯한 각종 항만, 물류 관계자들을 많이 봤는데요. 예. 일단 다들 웃고는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웃고는 있다. 10년 만에 나타난 호실적인데 어쩐지 좀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네, 역설적이게도 10년 만에 나타난 실적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좋은 기업이라면 안정적인 매출과 꾸준한 성장률을 계속 갖고 있어야겠죠. 물론 해운업이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이 반도체 산업처럼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라서 물론 이 제한이 있겠지만 이 10년간의 실적 부진은 너무 길었다. 예. 그래서 약간 반신반의 이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 만에 침체를 벗어나서 이제 기재기를 켜는 건지 아니면 이 반짝 일회성 성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 이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이번 성과 역시 외부 요인이 상당히 컸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확인하셨듯이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운임이 치솟았고요. 네. 반대로 해운 기업의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기름값은 낮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또 정부가 해운자금 5개년 계획을 통해서 투입한 12척의 초대형선이 때맞춰 활동을 시작했죠. 이런 효과들 덕분에 외부적 성과가 크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겁니까? 예, 뭐 사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이 1년 임기의 배재운 체제 하에서 뭐가 필요할지 몇 가지를 꼽아서 정리해 왔습니다. 예. 먼저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컨테이너 박스요. 예, HM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컨테이너 선박 가동률이 74.5%에 불과했습니다.
선박 전체 4채 중 한 꼴은 놀고 있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뭐 물동량이 늘어서 배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4채 중 한 채가 놀았다고요? 예, 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우선 해운 물동량이 늘면서 전체 운송에 필요한 전체 박스가 늘었는데 이런 가운데 항만에서 물건을 내리는 하역 절차가 길어지면서 박스 회수율이 떨어지면서 박스가 부족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죠. 요즘 뭐 코로나 방역 때문에 하역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복보다 컨테이너 박스가 더 문제다. 예, 맞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중국 업체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컨테이너 박스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가격마저 예년의 2배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국내 컨테이너 박스 제조업체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온 게 사실입니다. 이에 해양진흥공사에 확인해 보니 이게 당장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컨테이너 박스를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장에 좀 시급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컨테이너 박스 말고 배의 크기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항구에서 요새 병목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부 항구에서는 배가 해안에 접근을 하지 못해서 일주일간을 그 근처 해안에서 그냥 둥둥 떠 있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를 두고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초대형 선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초대형 선이면 한 번에 더 많이 실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예, 이 세계적인 해운조사 업체 영국 듀루리가 관련된 연구를 앞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선박이 8,000 TU에서 15,000 TU로 커지면 원가 절감 효과가 25% 정도 발생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항만 터미널에서 물류를 처리하는 비용이 20%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전체 비용 절감 효과는 5%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배가 더 커질수록 이 폭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택배로 얘기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너무 큰 택배 차량이 등장하면 예. 물론 뭐 물류를 전달하는 데는 쉽겠지만 그에 알맞는 도로 폭이나 주차장 크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더딜 수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커지면 한 번에 왕창 실어 나를 수는 있는데 이제 배가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터미널에 큰 게 하나가 들어가면 오히려 비효율이다 이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크기와 비용이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HMM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선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한편 앞으로는 중소형 선박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인터뷰 들어보시죠. 최근에 선박 발주 현황도 보면 8,000, 15,000 사이에 있는 이런 중형급 선박들의 발주가 더 두드러집니다. 현대상선도 이게 여러 노선에 다발적으로 뛸 수 있는 10,000TU에서 15,000TU 이런 선박을 발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 좀 알고 있던 상식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내용이네요. 어쨌거나 여러 종류의 배가 공비된다고 하면 일종의 뭐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선박뿐 아니라 사업 전체를 봐도 포트폴리오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HMM은 현재 컨테이너 사업 매출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이는 즉 이 컨테이너 운임 비용이 떨어지거나 수요에 문제가 생길 경우 90%에 달하는 부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말고도 다른 분야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벌크 사업이라든지 항만 터미널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 벌크 사업을 좀 얘기해드리고 벌크 싶은데요. 사업이요? 예. 예, HMM의 전신 현대상선 시절에는 벌크 사업 매출 비중이 최대 40%까지 달했었습니다. 그런데 HMM이 채권단 관리 하에 들어가면서 이 벌크선을 많이 매각해야 되는 조건이 처해 있었죠. 그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벌크선의 수가 확 줄었고 매출 역시 따라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벌크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뭐 곡물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이 컨테이너선은 완제품, 상품을 나르는 그런 종목인데 예. 이 벌크선회 같은 경우는 그런 고체나 액체를 운반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벌크선 분야도 좀 유망한 분야인가 보죠.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 분야를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벌크선 계약은 이 기존 컨테이너선이 1년씩으로 계약을 맺는 것과 반해 벌크선은 3년, 5년, 10년까지 장기 규모의 계약을 맺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해운업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경기 변동이 찾아오더라도 이 수익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벌크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이제 구조 조정을 하면서 벌크선을 많이 매각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앞으로 다시 좀 확장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이었죠. AHMM은 GS 칼텍스와 10년치 장기 원유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예. AHMM 관계자 역시 포트폴리오 중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사업을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다만 현재 갖고 있는 벌크선이 부족한 상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크선 계약이 오래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 계약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바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의 해운 재건 계획 이제 한 반환점을 돌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HMM의 미래 이 박 기자가 좀 보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희망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워낙에 해운업 전체가 사실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이제 간신히 호흡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숨통 정도는 트여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가 HMM의 체질 개선 덕분인 건지 그리고 또 이거를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이 서지 않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기도 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HMM의 부활이 연관 산업에 어느 정도 활력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조선업이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이요? 예, 무엇보다도 국적선사 HM 덕분에 국내 수출 기업들이 수출 활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건 역시도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팎의 노력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HMM이 얻은 만큼 이 기세를 이어가는데 더욱더 매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처럼 좀 좋은 타이밍을 만났으니까 이 기회를 서둘러서 이 기회에 혁신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